그리고서 냉장고의 옆면을 손바닥으로 쾅! 한 대 때렸다. 왜 때리시는 거예요? 말 안 듣는 맞는 말이긴 하네. 말 안 듣는 고철한테는 매가 약이라서. 정말로 그냥 그렇게 때리기만 하는 걸로 고쳐진다고요? 적어도 저는 거의 대부분의 기계들이 고장났을 때 이렇게 몇 대씩 때려주면 다시 제정신을 되찾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고친 적도 많고요. 그러나 냉장고 안에 꽃들이 다치지 않도록 약하게 살살 쳐서 그런지 물리치료가 통하지 않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는가? 시대와 기술의 정점을 달리는 천재들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온 우주의 진리를 알고 있는 슈퍼컴퓨터를 한대 만들어냈다. 몇 세대의 몇 세기를 초월해 인류 지식의 결정체를 완성해낸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그들이 끝내 정답을 알아낼 수 없는 질문을 던졌다. 신은 존재하는가? 우주의 시작과 끝은? 등등. 질문을 받은 슈퍼컴퓨터는 묵묵부답이었다. 몇 세기, 몇십 세대를 기다려봐도 슈퍼컴퓨터는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 왜 이러는지, 어디가 고장난 건지 모든 인간들이 알아내려 해도 도무지 알 수 없던 그때 어떤 한 어린아이가 다가서서는 슈퍼컴퓨터에 뽑혀있던 플러그를 잡고서 콘센트에 꽂았다고 한다. 뭐야? 그래서 나도 전원이 들어오질 않던 냉장고에 플러그를 찾아 콘센트에 꽂았다. 그러자 유리 너머 훤히 보이는 냉장고 내부가 환해지며 다시 작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아니 근데 결국에는 그냥 플러그가 뽑혀가지고 이건 바보 아니야 이건? 아이 몰라. 냉장고에 불이 들어왔어요. 고쳐졌나봐요. 그러게요. 고장난 게 아니라 단순히 어쩌다 줄이 뽑힌 거였구만. 다행이네요. 하마터면 식물들을 전부 상하게 할 뻔했는데. 그런데요. 고쳐줘서 고마워요. 왠지 기계를 잘 고치는 사람은 정말 멋있어 보이는 거 있죠? 저도 그럼 지금 멋있나요? 고쳤다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안 꽂혀있던 플러그를 다시 제대로 꽂았을 뿐이긴 하지만요. 네, 멋있어요, 한영씨. 농담조로 엎드려 절받듯 들은 말이었지만 그래도 들으니까 좋다. 언제부터였는지는 몰라도 꺼져 있었던 냉장고. 꽃은 온도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컨디션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노릇이었지만 그동안 흘러나와뒀던 냉기가 냉장고 안에 남아있었거나 했는지 다행히도 상한 부분은 없는 듯했다. 한송이가 일하는 모습으로 미루어봤을 때 냉장고가 전원 켜는 걸 깜빡할 정도로 덜렁거리는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한가로울 때는 지금처럼 한번 쓱 둘러보는 것도 가끔씩은 나쁘지 않겠다. 그럼 이제 한송이의 일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거를 잠깐만요. 그냥 다 된 거 아닌가? 하루가 지나니까 까먹었다. 이런 식으로 가끔씩 한송이를 도와 꽃집 위를 거드는 하루가 어영부영 지났는데 점심은 오늘도 편의점 도시락이었고 꽃집 안에서의 시간만 가속되어 흐르는 것만 같던 것까지 꽃집에서 한송이와 함께 시간을 보낸 최근 며칠과 똑같았다. 그녀와 함께 꽃집에 관해서든 사소한 것에 관해서든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녀의 목소리와 웃음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즐거운 내 몇 시간은 꿈속처럼 건너뛰어져 사라져버린다. 이런 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 차이인 걸까? 어려운 말은 안 해. 벌써 며칠이 지나 한송이를 잠시 만날 수 없는 날이 찾아오기도 하다니 말이다. 한영씨, 내일은 여기 오지 말아주세요. 왜죠?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거라도... 아니에요. 참, 내일은 휴무일이란 말이에요. 아니 근데 왜 이 중요한 말을 근데 하고 말하면 되는데 꼭 오해하게 진짜. 일주일에 딱 하루 쉬는 날이니까 내일은 건너뛰고 모레 다시 나와주면 돼요. 문 닫을 시간이 되어 한송이와 함께 가게 정리를 도운 뒤 인사하고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겨울이라 빨리 찾아온 저녁 하늘 아래 가로등 밑으로 눈 또한 역시 그치지 않고 내리며 쌓이고 있었다.
오늘은 한송이가 있는 꽃집의 휴무일이라서 외출할 일 없이 이렇게 이부자리에 가만히 누워만 있다. 잘만큼 자다가 눈부신 아침 햇살에 더 이상 졸리지 않게 됐지만서도 멀뚱멀뚱 뒹굴뒹굴거리며 어느덧 오후가 될 때까지 핸드폰만 주구장창하고 있다. 한송이를 볼 수 없으니 되게 서운하구만. 본디 휴일이라 하면 좋아야 하는데 한송이를 만나지 못하는 날로 전락하자마자 더럽게 지루한 날로만 느껴져 버린다. 올 한 해 동안 학교 다닐 때의 공간 시간, 주말이나 공휴일, 여름방학에 뭘 하며 시간을 보냈었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는다. 이미 나는 한송이를 만나기 전에 나와 만난 후의 나로 양분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녀를 알기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떠올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눈 내리는 창밖이나 흙빛 보면서 심심해하면서 누워있는 건데, 자, 혹시 모르니까 이번에는 저장을 해볼게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네. 연락합시다. 엑스튜브로 아무 동영상들이나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대로 별 생각 없이 보다가 대뜸 홈 화면으로 돌아가 전화번호부를 확인한다. 연락이나 한번 해볼까?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대화나 몇 마디 나누게 된다면 충분히 즐거울 텐데. 한송이의 전화번호도 있겠다. 용기를 내어 연락을 시도해 볼만하다. 근데 무슨 얘기로 시작을 끊지? 한송이는 나를 그녀의 직장에서만 봤기 때문에 대뜸 나한테 연락을 받으면 잘 쉬며 보내고 있던 모처럼의 휴일이 망쳐졌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 선뜻 메시지를 보낼 자신이 그다지 생기지 않는다. 아무튼 그녀가 조금 더 불쾌해하지 않을 만한 대화문을 구상해 보았다. 내가 잘 모르는 꽃에 대해 물어본다든지, 이건 내일 직접 만나서 물어보면 될걸 굳이 오늘 물어볼 이유가 없으니 탈락.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당장 꽃에 관해서 급하게 물어봐야 하는 일을 거짓말로라도 꾸며낸다면 연락을 할 만하지만 꽃에 대한 정보가 어지간히 시급할 만한 상황이 잘 지어내지가 않았다. 그렇다고 그냥 솔직히 뭐해요 라고 갑자기 멋대로 대화를 시도하면 기분 나쁘지 않을까? 지금 뭐하고 있냐고 내가 물어봐도 한송이는 별로 대답하고 싶어하지 않을 수도 있는 노릇이니 사생활에 침해당한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추천해 돌리며 어떤 대화문을 구성해봐도 그녀에게서 내 이미지를 깎아먹을 여지가 보였기 때문에 난 그냥 찌질하게 나가기로 했다. 결국엔 안하네. 최근 매일같이 아침부터 나가다가 집에서 쉬니까 심심하네요. 이렇게 혼잣말을 하듯이 문자를 보내면 한송이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왜 나한테 하지? 라고 생각하고 말 뿐 잊고 싶을 여지가 생기기도 한다. 답장을 받아놓고 안 받아도 상관없는 궁극의 대화. 그 누구도 상처 입지 않... 근데 무슨 근데... 네, 로기민님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아휴 모르겠다. 아니 잠깐만. 혼잣말이건 자식건 간에 내가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행위 자체부터가 이미 한송이를 대화에 끌어들이려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텐데. 애초에 읽고 싶은 것도 대인관계를 망치는 방법 중 하나고. 그럼 나편고를 통해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쉽지 않는 걸로 왔네요. 그럼 한송이는 역시 나와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 적당한 답장을 생각해야만 하게 만든 날 탐탁치 않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떡하지? 잘못 보낸 거라고 지금이라도 얼른 덧붙일까? 그렇게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엄청 쩔쩔매던 나의 핸드폰으로 답장은 의외로 빨리 날아왔다. 눈꽃이군요. 오 바로 아시네요. 저도 왠지 모르게 심심하네요. 평소랑 똑같이 집에서 쉬는 중인데 한양씨랑 보낸 요 며칠이 너무 즐거웠어서 그런가 봐요. 오. 한송이와 처음으로 핸드폰을 통해 주고받는 사담. 눈이 이상. 불안해했던 것과 달리 그녀에게서 적극적인 답신을 받을 수 있었다. 한양씨는 뭐하고 있어요? 앞서 실컷 했던 걱정들은 떨쳐버리고 눈치 없이 굴어보자. 저도 방에 누워만 있었어요. 딱히 할 거 없어서. 문자를 주고받을 때 키역의 개수도 제법 중요하다. 왜지? 하나만 붙이면 필식 비우는 듯한 어조로 여겨지고
두 개를 붙이면 왠지 억지 웃음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너무 과하지 않은 웃음기를 전달해줄 때는 세 개의 키읔을 붙여주면 좋다. 원래 이런 그게 있나? 그래 뭐 키읔 하나는 뭐 그렇다 치는데 두 개 세 개도 의미가 있구나. 참고로 그냥 나만 이렇게 개수로 따지는 거니까 여러분 각자 편하실 대로 키읔을 써주시면 되겠다. 네, 그렇다고 하네요. 저도 겨울만 되면 몸이 너무 약해져서 그동안 휴일에는 매일 누워만 있었는데 유독 오늘따라 혼자 집에 있는 게 왠지 심심하고 쓸쓸하네요. 라고 하면서 사진을 첨부한 메시지를 나에게 보내준 한송이. 오씨, 이럼 좀 반할만 할 것 같은데? 약간 뭔가 부럽네. 자신도 원래는 집에서 누워만 있다는 말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지 다소 서투르게 찍은 것처럼 보이는 인증샷이었다. 와, 근데 진짜 한송이 사진이라니 이게 웬 포상이야. 곧바로 저장했지만 행여나 같이 있을 때 한송이에게는 들키는 건 원치 않아서 멋대로 배경화면으로 설정해두진 않았다. 추위를 정말 많이 타나봐요. 이불도 두꺼운 걸로 여러 겹 덮은 것처럼 보이는데. 네,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데 들어가서 누워있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한양씨 더 춥거나 눈 내리는 날에는 집에만 있는 편인가요? 아씨, 맑고요. 네, 저도 겨울엔 추우니까 얼른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곳에 누워있으면서 몸을 녹이는 걸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그러다가 혼자 누워서 뒹굴대고만 있기도 질릴 때도 있기는 한데 그럴 때면 친구들이랑 놀거리가 많은 역 근처로 나가 놀았던 것 같아요. 아, 여기서도 역 근처에 가면 놀거리가 많긴 하죠. 저도 놀러 나간 지 오래됐긴 했네요. 그럼 저랑 다음에 만나서 같이 나가실래요? 라고 용기내어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진 못했다. 내가 뭐라고. 며칠 사이에 이만큼 사이가 가까워진 것도 기적이니라. 나는 아직 그녀를 만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역시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보고 싶다. 더 오래 옆에 있으면서 그녀에 대한 걸 알아가고 나에 대한 걸 알려주고 한송이만 괜찮다면 이렇게나 나를 빠져들게 만든 그녀와 진지하게 교제를 해보고 싶다. 그동안 연애 같은 거에 관심 가진 적 없는, 지금까지 연애 같은 걸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모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만큼 그녀와 함께하는 행복을 희망하고 있다는 건 필시 사랑이란 감정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겠지. 사람을 몰두하게 만들고 성급하게 만들며 초라하게 만든다. 내가 더 괜찮은 놈이었다면 넌 날 좋아했을까? 라는 어떤 노랫말에 공감하며 섣불리 데이트를 신청하는 것은 용기가 준비된 며칠로 기약하면서 한송이와 즐겁게 주고받던 문자를 밤에 잘 자고 내일 봐요 라는 말로써 마무리 지었다. 와씨, 말 되게 기네 이거. 그녀와 문자로 대화하다 보니 역시나 꽃집안에서 마주보고 앉아 대화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시간 가는 줄은 몰라 어느새 잠에 들 밤 시간이 되었기에 자려고 누우면서도 나는 계속 문자 착수신 내력에서 눈을 좀처럼 떼지 못했다. 이제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이 게임 하면서 내가 말하는 게 훨씬 많네 진짜. 이게 계속 읽다 보면 지친다고. 뭔가 어느 정도 대사가 있어줘야 돼. 좀 쉴 시간이. 이제 자고 일어나 내일 아침이 밝으면 어제처럼 또다시 한송이랑 만나러 갈 수 있는데도 난 또 뭐가 그리 아쉽고 애틋한지 그녀와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이 기록된 걸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며 뿌듯해하기를 수차례 반복하는 것이었다. 언어 연습 싹 반응. 진짜 뭐 약간 이풀 때 제일 좋겠네. 좋은 게임이긴 하네. 다음날 아침이 되어 다시 꽃집을 향하자. 한영씨, 어젠 잘 쉬셨나요? 그곳에는 이틀 만에 나를 해맑게 반겨주는 한송이가 있었다. 아니요, 잘 못 쉬었어요. 왜요? 설마 여기에 저랑 며칠 동안 같이 계셔서 몸에 이상 증상이라도... 사랑의 이상 증상.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여기 있으면 몸에 이상이 생길 이유가 있나요? 전 또 여기가 워낙 춥다 보니까 어제 감기 같은 거에라도 걸리셨나 해서...
감기는 아니고 어제 보내주신 사진 속 아 진짜 송이씨가 하도 예뻐서 심장이 아파 알아 누워 있었습니다. 사진? 진짜 한영 씨, 그런 대충 찍은 사진을 뭐하러 계속 보고 있었어요? 부끄럽게. 이쁘기만 하는데 잘 때 안 좋을 거예요. 그렇게 장난기 넘치게 투닥거리는 아침을 시작으로 오늘 하루도 한성유의 일을 거두는, 그리고 한성유와 즐겁게 대화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참고로 최고 후원자입니다. 아 진짜요? 저 이 게임을 최근에 사가지고 좀 할인될 때 샀는데 원래 더 비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얼마였어요? 그리고 어느덧 다시 또 일주일이 가까이 지나 두 번째 휴무일을 하루 앞두게 된 날, 한성유와 함께 마감과 정리를 하고서 집으로 돌아가기 전이었다. 오늘은 이만 들어가 보세요. 아 나평구요? 모레 봐요, 한영 씨. 잠깐만요. 혹시 이번 휴일 저랑 같이 보내주실 수 있나요? 나는 아주 큰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데이트를 권해보았다. 한영 씨랑요? 두근두근. 그 외에 지난주에 메시지로 떠들었을 때도 저랑 같이 돌아다니면 재미있겠다고 말씀하셔서 만약 시간 괜찮으시면 이번 주 아니 내일, 물론 이미 예정이 있어서 안 된다면 부담 갖지 말고 언제든지 나중에. 좋아요. 네? 좋아요. 내일 한영 씨랑 만나서 노는 거. 기대된다는 눈빛으로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환히 웃는 얼굴로 내 데이트 신청을 승낙한 한송이. 그럼 내일 오전역 근데 이 상황이 되게 뭔가 좋다. 그럼 내일 오전역 앞 광장에서 만나자고 한성이와 약속을 나누고서 꿈만 같은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너무 신나서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빠른 속도에 맞춰 눈길 위로 빨리 걷다 보니 그만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다. 그래도 여전히 실실 웃음만 나올 뿐이었다. 뭔 기분인지 알 것 같다. 별로 아프지도 않았거니와 길 위의 행인은 마침 한 명도 없었기에 아예 그대로 팔다리를 파닥거리며 제법 수북히 쌓여있던 눈을 감고 놀았다. 사이즈를 주체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 신났기 때문이다. 내일 한성유와 첫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한 것이. 나평그 한번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곧장 씻고 나온 뒤 저녁밥을 먹으면서부터 다 먹고 나서까지 내일 입을 옷들을 고심해서 고르느라 밤이 깊을 때까지 잠들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탓에 전혀 졸리지 않았건만 너무 늦게 자면 내일 아침 약속 시간에 늦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얼른 잠자리에 누웠다. 내일 우리 뭐하고 놀까요? 송이씨도 정말 기대하고 있나 보네. 눕자마자 날아온 메시지를 통해 한성이와도 내일 만나기로 한 약속에 관해 잠시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누운 채로 내일 그녀를 꽃집이 아닌 바깥에서만 만나면 첫 인사를 어떻게 건넬지 그 인사말에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근사한 목소리로 더듬지 않는 연습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들어 버렸다. 아주 그냥 근데 좋지 이럴 때가. 오 뭐야, 배경 괜찮은데? 한송이와 만나기로 정해뒀던 시간보다 조금 이렇게 집에서 나와 역 앞의 광장 쪽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중. 눈이 내리고 있기에 우산을 들고 서서 그녀의 모습이 보이기만을 바라보고 있다. 오늘 데이트의 스타트를 끊을 오전 시간대의 영화를 한 편, 어젯밤 둘이서 함께 고른 걸로 예매해 두었으니 한송이와 만나자마자 가까이 위치한 영화관으로 들어가면 된다. 언제 오려나? 나처럼 일찍 나올지도 모를 그녀를 10에서 20분 정도 기다린 끝에 약속 시간이 되자마자 한영씨! 저만 치서 내 쪽을 향해 반갑게 뛰어오는 한송이가 보였다. 실내, 그것도 꽃집에서만 보던 평소에 비해 옷차림이 제법 두꺼워져 있었다. 헐레벌떡 뛰어오는 한송이가 숨 가빠하는 것이 입고 있는 옷들이 너무 무겁기 때문이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제가 늦었네요. 언제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래 안 기다렸어요. 길어야 5분 정도? 나도 조금만 더 일찍 나올 걸. 에이, 송이씨도 우리가 만나기로 한 약속했던 시간보다 늦게 온 건 아닌걸요. 알맞은 시간에 알맞게 만났으니 이제
예매해둔 영화표를 뽑으러 가볼까요? 네, 기대돼요. 영화관은 역과 지하에서부터 이어져 있는 건물의 7층에 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 아니었는데도 사람이 무척 많았다. 예매 티켓 출력으로 표를 뽑고 나눠 먹을 팝콘도 라지 사이즈로 하나 산다. 잠깐만, 이거 했던 게임 같은데 이거? 우리가 볼 영화의 제목은 기억을 노래하는 인형이었다. 잠깐, 이건 게임 아닙니까 이거? 이번엔 새로 개봉한 영화였기에 마침 나도 한송이 더 영화관에서 보고 싶어 했던 것이었다. 게임 같은데 아무리 봐도. 개인적으로 관심 가던 영화라서 언제 어떻게 봐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송이씨랑 보러 오게 돼서 무척 신나고 기대되네요. 이런 잔잔한 영화를 제 친구들이랑 같이 보게 되면 왠지 조금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영화관에 영화를 혼자 보러 올 수도 없는 거고요. 드넓은 영화관에 혼자서 영화를 보러 온다니, 그런 외로운 짓을 자진해서 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기나 할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롯이 영화에 자신의 오감을 최대한 집중하고 싶은 애호가라면 또 모를까. 나는 그런 사람들만큼 영화 관람에 진심이진 않아서 지금껏 무조건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영화를 봤던 탓에 아직 1인이어치 영화표를 쓸쓸히 구매할 엄두는 내지 못하고 있다. 친구들이랑은 이런 영화를 보기 거북하다면 왜 저한테는 같이 보자고 말한 거예요? 저와 한영 씨의 관계도 친구 사이에 포함될 텐데 저랑 둘이서 보는 건 괜찮은 건가요? 아, 참. 그야 당연하죠. 송이 씨랑 이런 영화를 단둘이 보고 나면 연애면으로 묘한 기류가 형성될지도 모르잖아요.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어떤 대답이 적절할지 몰라 난감해하자 그런 내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 짓궂게 내 팔을 툭 치며 즐거워하는 한송이. 대답 안 해도 돼요. 그냥 한영 씨 한번 놀리고 싶어서 물어본 거니까. 상영관에 들어가서 앉아 있을까요? 네, 그러죠. 대신 광고를 보는 동안에 팝콘을 미리 다 먹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아, 이거 공감이네. 아, 진짜 내가 그렇게 먹는데. 저는 영화 시작 전에 틀어주는 광고들을 보면서 무심코 몇 입 먹다 보면 영화가 시작할 즈음에는 항상 팝콘이 저도 모르게 절반 이상 사라져 있었는데 혹시 한영 씨도 그런가요? 송이 씨나 저 말고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귀여워. 상영관 번호와 자리를 찾아 앉아서 광고들을 보며 10몇 분 정도 기다리자 이내 영화가 시작되었다. 영화나 보는 내내 팝콘을 조심해가며 먹었건만 시시때때로 한송이와 손이 톡톡 닿았다. 갓 튀겼던 팝콘들은 분명 따뜻해야 할 텐데 몹시 차가운 감촉이 느껴져 숨을 크게 삼키며 깜짝 놀라서 봤더니 나와 동시에 팝콘을 움켜쥐는 한송이의 맨손이었던 것이다. 역시 팝콘이 아닌 것에 감촉에 놀라다가 자신의 손이 찬 게 미안했던 듯 황급히 손을 거두는 한송이와 함께 멋쩍게 나도 내 손을 뺐지만 우리는 그 뒤로도 제법 자주 손이 맞닿았다. 이게 귀여워 너무. 서로 부끄러워하며 팝콘을 사이에 두고 둘의 손이 또 닿을지 힐끔힐끔 한송이 옆모습을 감상하던 나의 눈이 그녀와 마주칠지 눈치게임을 하는 것으로 영화를 보는 재미가 2배가 되었다. 어중간한 양의 팝콘을 먹은 게 마중물이 되어 허기를 더 불렀기에 영화를 보고 나온 뒤에는 두 사람 모두 화장실에 잠시 들렀다가 곧바로 점심을 먹으러 갈 만한 가까운 맛집을 검색해보았다. 영화의 런타임이 조금은 길었던 탓에 점심때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기도 했고. 아, 귀여워. 근데 캐릭터 아까 너무. 찾아본 식당이 여긴가요? 네, 맛있어 보이는 게 많더라고요. 처음 와보는데 한영 씨 말대로 제가 좋아하는 메뉴가 정말 많네요. 대기줄도 있는 걸 보면 검증된 맛집인 것도 같고. 식당으로 들어가기 전 앞에 놓여있는 메뉴판을 보며 뭘 먹을지 입맛을 다시는 한송이. 그녀와 함께 식당 앞에서 미리 무엇을 시킬지 정해두면 들어가 자리에 앉자마자 빠르게 주문할 수 있겠지. 메뉴를 고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차례가 찾아와 2층의 식당으로 계단을 걸어 올라가게 되었다.
맛있겠다. 여기 있는 간판에 있는 메뉴들 뭔가 그런데 계단의 경사가 제법 가팔라 보인다. 자, 어떤 게 더 나을까? 한송이 앞에 선다, 뒤에 선다 중에 앞에 섭시다. 계단이 무척 가파르네요. 그러게요. 한송이 앞으로 가서 먼저 계단을 밟으며 그녀에게 한 손을 뻗었다. 제 손 잡고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올라오세요. 손을... 팝콘 하나를 나눠 먹었던 아까는 예기치 못하게 손이 다 두근댔었다면 지금은 내가 먼저 당당히 손을 잡자고 말하는데 필요한 용기를 최대한 내느라 심장이 두근두근 뛰어낸다. 고마워요, 한영씨. 배려에 감사한다는 듯 쑥스럽게 웃으면서 내가 내민 손을 선뜻 잡으려 하다가 한송이는 그런 그녀 자신에게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 후 먼저 자신의 손을 포호 분 다음 겉옷 안쪽에 열심히 비벼 열어내더니 그렇게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만든 후에야 나의 손을 잡았다. 수족냉증이 제법 심한 듯 했지. 참, 나도 심한데. 흑흑. 제대로 맞잡은 한송이의 손은 나보다 작고 차가웠으나 섬찟 가슴이 설레만치 부드러웠다. 그리고 나와 손을 잡기 전 한송이가 열심히 열어내서 그런지 조금은 손이 따뜻한 것 같기도 했고, 한송이가 걸음을 내디는 속도에 맞춰 나도 그녀도 자칫 실수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계단을 올랐다. 딸랑딸랑. 그들의 문을 열고 들어서 종업원분께서 안내해주시는 2인석에 앉았다. 와, 근데 이쁘다. 그냥 캐릭터가 삼각조 자리였다. 와, 한송이가 추워할까봐 다른 자리는 없냐고 여쭈어보려던 나를 그녀가 괜찮다며 말했다. 종업원분께 음식 주문을 마치고서 한송이와 함께 창밖을 보니 어쩐지 눈발이 약해진 것처럼 보였다. 눈이 어째 아까보다는 덜 내리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가요? 거의 2주일째 하루도 멈추지 않고 내리고 있긴 하지만 오늘은 어제까지보다도 훨씬 적게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2주... 벌써 그렇게나 멈추질 않았네요. 폭설은 아니고 그냥 적당히 밤에 쌓였다가 낮에 다시 어느 정도 녹는 수준으로 내리고 있으니까 다행이죠. 그래도 걱정이에요. 이러다가 아예 한 달 내내 내리는 건 아닐까 하고. 저도 걱정이긴 한데 그간 몇 년 동안은 금방 그쳤으면서 올해는 갑자기 왜 이렇게 안 멈추고 오랫동안 첫눈이 내리는 걸까요? 그리고 한영 씨는 왜 이렇게 안 놓고 오랫동안 제 손을 잡고 있는 걸까요? 얼굴이 다소 붉어지도록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한송이가 말해준 덕분에 비로소 계단을 오를 때부터 여태껏 그녀의 손을 내가 꼭 붙잡고 있었다는 걸 알아차리게 되었다. 일부러는 아니었다 해도 의도치 않게 스킨십을 하게 된 건 솔직히 내심 기뻐서 마음만 같아서는 이왕 잡은 손을 그냥 계속 쭉 잡고 싶었지만 그래도 한송이에게 부담스러울지도 모를 걸 생각하면 미안해지니 역시 아쉬워하며 조심스럽게 놓았다. 아직 감촉이 남아있는지 수줍게 손바닥을 매만지는 한송이. 그러다가 주문했던 음식들이 나왔고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며 한송이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주제는 아까 보고 왔던 영화에 관해. 그런데 한영 씨, 아까 우리가 봤던 영화는 재미있었나요? 네! 기대했던 만큼 정말 재밌었는데 송이 씨는요? 저도요. 엄청 재밌게 잘 봤어요. 특히 기억을 가진 인형의 그 감정선은 나름대로 반전이었어요. 메이드 로봇의 개발에 성공한 가까운 미래. 연인의 죽음으로 인해 삶의 버팀목을 잃어버리고만 주인공을 메이드 로봇이 옆에서 일으켜 세워주는 줄거리였다. 그렇게 주인공이 그 인형처럼 생긴 메이드 로봇과 함께 지내며 주인공과 그의 옛 연인에 대한 추억, 그리고 죽은 여자친구와 관련이 있는 듯한 메이드 로봇 사이의 여러 기억과 마음이 오고 가는 내용이었는데 그럭저럭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었던 영화였던 것 같다. 그래도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다행이었어요. 만약 주인공이 그 메이드 로봇한테서 자신의 죽은 여자친구를 계속 겹쳐봤다면 그건 그저 상처뿐인 사랑이 됐을 테죠. 상처뿐인 사랑...
해서는 안 되는 사랑이란 건 세상에 정말 많이 존재하겠죠?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래요? 그렇지 않다 합시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나도 모르게 강단 있는 큰 목소리로 아니라고 외치자 식당 안에서 식사 중이던 다른 사람들에게 이목이 쓸릴까봐 살짝 당황하는 한송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랑 같은 건 이 세상에 없어요. 당장 TV만 틀어봐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매번 사랑 노래, 맨날 사랑 영화만 질리도록 틀어대잖아요. 사랑은 그만큼 아주 많은, 가장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대단한 감정은 우리가 원하는 족족 갖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느끼게 되고 말잖아요.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는 말 한마디로 막을 수도 없는 거고, 없을 거고, 막아치지도 않을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나한테 한송이를 좋아하지 말라 한다면 난 아마 그 말을 듣지 못할 것이다. 안 듣는 게 아니라 못 듣는 것이다. 지금의 내가 느끼기에 사랑은 눈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상 머리가 젖고 말며 땅에 쌓이는 이상 발이 적셔지고 마는 그런 어쩔 도리 없는 기상현상 같은 그런 것. 하지만 사랑을 하는 당사자나 주변인들을 곤란하고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영 씨 말 맞다나 사랑에 빠지고 마는 걸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요. 사랑을 죄송합니다. 사랑을 하면 행복해 하잖아요. 모두들. 그 행복감은 아마 사랑을 하게 됨으로써 겪게 될 모든 힘든 일들에 대한 보상일 거예요. 그만한 행복을 우리가 가져보고 느껴보려면 조금은 이기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따라가야겠죠. 어차피 1인칭으로 사는 세상,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이 그 사랑을 대신해줄 것도 아닌걸요. 이기적.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계속 좋아할 거야. 설령 내가 당신에게 다가가려 하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될지언정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지금도 데이트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매일 내 마음에 솔직해지며 용기를 낼 것이다. 그럼 한영 씨 말대로 저도 조금은 이기적으로 해볼래요. 사랑을 함에 있어 이기심을 가지라는 내 말이 어째서 한송이의 마음에 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녀는 내 답변이 만족스러운 듯 웃고는 마저 식사를 이어갔다. 그런데 한영 씨 네, 혹시 연애하는 중이세요? 네, 아니요? 그래요? 그런 거 치고는 대답에 묘하게 진심이 어려 있었달지. 그거... 절찬리에 한송이를 짝사랑하고 있는 입장인지라 나도 모르게 감정을 이입해서 말하다 보니 그만. 송이씨는요? 오히려 방금까지 하던 사랑 얘기는 송이씨가 먼저 꺼낸 건데 혹시 연애 관련해서 요즘 고민하고 계신 거라도 있는 건가요? 그건 그냥 영화 얘기해서 어쩌다 그쪽으로 빠졌을 뿐이에요. 아, 맞다. 생각해보니 그랬었죠, 참. 그래도 이대로 한영 씨랑 더 하고 싶어요. 연애 얘기. 우리 점심도 다 먹었는데 더 오래 앉아있기에는 밖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미안하니까 일단 나갈까요? 카페 같은 곳으로 장소를 옮기고 나서 마저 이야기하기로 해요. 그래요. 좋아요. 아이고야. 점심을 먹고 나온 우리는 좀 더 수다를 떨기 위해 빈자리가 보이는 카페가 있는 곳으로 가는 중이다. 미끌 한순간 휘청이며 넘어지려 하는 한송이를 붙잡으려 그녀와 팔짱을 낀다. 큰일 날 뻔했네요. 괜찮아요? 네, 깜짝 놀랐네요. 고마워요로 끝맺어지려는 한송이의 말끝이 뚝 끊겼다. 엥?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던 한송이를 내가 순발력 있게 받아주자마자 한송이 옆을 지나쳐갔던 어떤 여학생이 곧바로 눈 위에서 미끄러져 넘어졌기 때문이다. 괜찮아? 손이나 무릎 좀 보여줘봐. 안 다쳤어? 다치진 않았어요 오빠. 뭐야 근데 이건 왜 더빙 안 되어 있어?
그래도 많이 아플 것 같은데 얼른 집으로 가자. 근데 사실 사람들이 엄청 걸어다니는 한복판에서 대책이 넘어졌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아픈 건 하나도 안 느껴져요. 그 여학생과 같이 걷던 남자가 그녀를 붙들어 일으켜주는 것을 보며 한송이와의 대화가 이어진다. 눈이 너무 많이 쌓이긴 한 것 같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광장이라 많이들 밟아서인지 녹은 눈 때문에 미끄럽게 된 길바닥이 많아요. 모두들 넘어지진 않을까 걱정이네요. 그러게요. 아까는 저도 넘어질 뻔했고. 얼른 눈이 그쳐야 할 텐데. 송이 씨가 넘어지려 할 때는 전부 다 방금처럼 제가 붙잡아 줄게요. 걱정 마요. 저도 조심할게요. 첫눈이 보름 동안씩이나 쉼없이 내리고 있는 추운 겨울인 만큼 한적한 카페에 도착한 우리는 따뜻한 음료를 2잔 시켰다. 나는 카페라떼, 한송이는 핫초코. 주문할 때 받았던 진동벨이 부웅 울리자 내가 가서 받아오려 했으나 더 가까운 자리에 앉은 한송이가 더 빨리 일어나서 가져왔다. 제가 가져오려고 했는데 고마워요, 송이씨. 아니에요. 이게 한영 씨 거 맞죠? 2잔 중 내가 시킨 것을 받아들었다. 라떼는 종이컵에 담아져 있었는데 잡아보니 어째 뜨겁지가 않아서 조금 당황. 왜요, 한영 씨? 살짝만 마셔봤는데 역시나 라떼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제가 커피를 아이스가 아니라 핫으로 주문했었는데 차갑네요. 한송이도 자기 것을 한 입 마셔보더니 마찬가지였던 듯 난감한 눈빛으로 나와 눈을 마주친다. 하지만 투명한 플라스틱 컵에 담긴 그녀의 핫초코를 보면 안에 얼음은 들어있지 않았다. 아마 내 카페라떼도 마찬가지일 텐데 어떻게 된 일이지? 점원분께서 주문을 잘못 들으셨던 건가? 잘못 나왔다고 말씀드리고 올까요? 아니요. 저는 이대로 차가운 걸로 마셔도 괜찮아요. 송이씨 것만 이리 주시면 제가 따뜻한 걸로 바꿔올게요. 아니요. 그럼 저도 괜찮아요. 보라는 듯이 쪼르륵 빨대를 입에 물고 한 모금 더 마시는 한송이. 근데 얼음이 원래 핫초코 같은 거 시켰을 때 아이스로 하면 얼음 같은 거 넣어주지 않나? 어떻게 차갑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마실 것도 샀고 자리에도 앉았으니까 이어서 해볼까요? 뭐를요? 대화요 대화. 그쪽이 식당에서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던 연애 관련 얘기요. 아, 참. 그러기로 했었죠. 그런데 아까 얘기가 나왔었다시피 저는 현재 누구랑 연애를 하고 있지 않아서 딱히 들려드릴 만한 썰이 없네요. 그러면 예전에 누구랑 연애해봤던 경험은 없어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었을 때라도. 이 주인공 목소리라는데. 네, 한 번도 없어요. 고백을 하거나 받은 적도, 누구를 좋아하게 됐던 적도 없었어요. 거짓말.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저한테 그렇게 다정하게 대해주셨는데 인기가 없었을 것 같지가 않은걸요? 솔직하게 말하자 첫눈에 반했어요. 저는 사교성이 그렇게 좋지를 못해서요. 1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친한 친구를 한 명도 못 만들었을 정도로요. 그래요? 그런 것 치고는 꽃집에 매일 저를 보러 오겠다고도 한영 씨가 먼저 말했었고 저랑 얘기도 그렇게 즐겁게 나눴는데요. 이 정도면 눈치를 채주세요. 예? 좋아해서잖아. 솔직히 이 정도면. 그건 한송이를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하게 돼서 그런 거였지. 나답지 않게 큰 용기를 냈던 것이다. 그건 송이씨를 처음 보자마자 잠깐만. 그건 송이씨를 처음 보자마자 좋아하게 돼서 그랬던 거예요. 저답지 않게 큰 용기를 냈었죠. 야, 이거 속마음을 네가 아이고야. 속으로 생각했던 걸 입 밖으로 내버린 건가? 설마 이대로 이 자리에서 털어놓게 될 줄은. 저도 한영 씨가 좋은 사람이라고는 생각. 그게 아니라 어? 좋은 사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로 제가 송이 씨를 좋아한다고요.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하게 됐었어요. 보면 볼수록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더 반하게 되면서 제 자신도 놀랄 정도로 많은 용기를 냈어요. 죄송합니다. 소리 안 꺼나는 저거. 송이 씨랑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럴수록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져서. 그랬던 거예요? 네, 뭐 얼떨결에 엄청난 걸 말해버린다. 얼떨결에 엄청난 걸 들어버린 한송이. 어떤 얘기를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지 모르게 된 우리는 서로 더 할 말을 잃고서 애꿎은 음료만 양손으로 들고 마시는 어색한 시간만이 이어질 뿐이었다. 좀 많이 어색해지겠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카페에 나와서 한송이의 집으로 향하는 길을 걷는다. 낮에 뭘 많이 먹어서 저녁까지 먹고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저도. 라는 대화가 있고 나서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기로 했던 것이다. 게다가 추위를 잘 타는 한송이는 아무리 실내일지라도 집 밖에 그리 오래 있지는 못하겠다길래 앞으로 어딜 더 돌아다닐 수 없게 되어 자연스레 그녀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내가 바래다주며 오늘의 데이트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물론 나란히 걷는 나와 그녀 사이에 여전히 말은 오가지 않고 있다. 어색해졌다. 아까까지만 해도 평범히 대화를 나누다가 내게 갑작스럽게 고백받았던 게 아직도 부끄러운지 나랑 눈을 마주칠 생각은 않고, 나 역시도 그런 한송이의 눈치를 옆에서 살피며 묵묵히 걷다 보니 어느새 꽃집 근처까지 이르렀다. 우리는 분명 한송이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였을 텐데 집이 꽃집이랑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건가? 그렇게 속으로만 생각하다가 그녀가 먼저 입을 떼므로써 어색한 침묵이 깨진다. 여기까지 배웅해줬으면 됐어요. 송이씨 집이 이 근처인가요? 네, 한영 씨도 이만 집으로 들어가 보셔야죠. 오늘 데이트 무척 즐거웠어요. 오늘로 끝나는 거 아니죠? 송이씨, 오늘 일로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니죠? 저도 오늘 송이씨 덕분에 정말 즐거웠어요. 그럼 내일 봐요, 한영 씨. 그래도 내일 보라고 하네. 다행이다. 고개를 꾸벅 숙이며 나에게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는 내 자취방이 있는 곳과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한송이.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쭉 바라보고 있었는데 나에게 할 말이 남아있었는지 저만치 멀어지던 한송이가 내 쪽으로 황급히 되돌아오는 게 보였다. 뭐지? 송이씨? 잠깐만요, 한영 씨. 응? 한영 씨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뭐가요? 설마. 저도 한영 씨 좋아한다고요.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이요. 아까 카페에서 내가 엄격결에 한송이에게 했던 고백. 한송이는 거기에 대한 자신의 대답을 들려주려 되돌아 달려온 것이다. 나는 무척 놀라서 커진 눈으로 한송이를 쳐다봤는데 그녀는 부끄러워하면서도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거기에 더욱 놀라서 입만 뻐끗대며 어버버거리기만 할 뿐 뭐라 말도 못하고 있었고, 그녀도 그녀대로 부끄러움을 참지 못하다가 결국엔 그대로 도망치듯 다다다 뛰며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한송이를 바래다주고 나서 나도 곧장 집으로 들어갔다. 카페에서 나올 때는 하늘이 전혀 어둡지 않았는데 그녀와 헤어지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낮이 짧은 겨울답게 벌써 어둑해져 있었다. 밝은 해가 저물고 노을이 지며 어느새 밤의 장막에 깔리는 것처럼 마냥 꿈같던 한송이와의 데이트나 대화를 예상하던 나에게도 행복한 걱정이 들게 된다. 내일 어떤 얼굴 한송이로 봐야 하지? 하마터면 지울 수 없는 부담감을 서로에게 주를 뻔했으며 한순간 숨기지 못한 본심으로 인해 다시는 못 보게 될 만큼 우리 둘의 관계가 망가질 뻔했다. 그래도 다행히 둘의 마음이 통했기에 지금 내 마음속은 불안한 걱정보다 안도의 기쁨이 훨씬 더 울돌고 있는 상태다. 나와 한송이가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니. 누가 본다면 미쳤다고 오해할 것처럼 실실 웃으며 밖에서 입고 있던 옷을 벗고 볼륨을 틀어 방 안을 따뜻하게 한다.
그러는 사이 핸드폰으로 문자 하나가 날아왔다. 한송이로부터 온 것이었다. 집에 잘 도착했어요? 아, 잘 도착했어요. 다행이네요. 저도 방금 막 도착해서 옷 갈아입고 있었어요. 서로 집까지 잘 들어갔다는 연락과 답신을 주고받다가 이따 잘 자고 내일 보자는 인사말로써 끝맺음. 그리고 나서 잘 시간임을 확인하고 자려고 누웠을 땐 그동안에 설레어 쉽사리 잠 못 들던 밤들과 달리 뿌듯한 마음으로 기분 좋게 뛰는 심장 고동 소리를 들으며 스르르 잠들 수 있었다. 아마 나도 그렇고 한송이도 그렇고 자신의 마음을 확신하고서 어렴풋이나마 껴내어 보여줄 수 있었던 보람찬 하루였기 때문이었겠지. 떨리는 발걸음으로 지지난주부터 거의 매일 아침마다 걷던 길을 걸어나갔다. 아, 안녕하세요, 송이씨. 평범하게 어느 때와 같이 인사하려 했는데도 어쩐지 딱딱하게 건네게 된 것만 같은 아침 인사. 전날 한성이와 주고받았던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가 도무지 머릿속과 마음속 한켠에서 떠나가질 않기 때문인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한영씨. 그리고 그건 한송이도 마찬가지인 듯했다. 아이고. 그러나 나를 보고 반가워하는 그녀의 얼굴에 피는 웃음꽃은 어제나 엊그제보다 몇 배는 더 화사했기에 그 눈부신 미소에 어색하게 나 왜 이렇게 말꼬리 오늘따라 미소에 어색하게 굳었던 내 행동거지와 얼굴 표정은 다소 풀어졌다. 한영씨가 얼른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고 싶어서요. 두근두근 해맑게 대답한 한송이는 꽃지문을 열 준비를 하던 걸 멈추고서 나에게 다가와 여기까지 걸어오는 동안 우산을 썼는데도 겉옷에 조금 묻어온 눈들을 직접 탁탁 털어주었다. 그래, 한송이도 날 좋아한댔지.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 숨길 것 없이 그녀를 좋아하는 나 자신을 당당하게 하자. 어차피 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산송이 본인도 나를 좋게 봐주고 있지 않은가. 한송이가 나에게 무척이나 사랑스럽다는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해도 마냥 싫어하진 않으리라 라고 생각했지만 사흘간 의외로 별다를 바 없는 하루였다. 평범하게 가게 안을 청소하거나 정리하고 식물들을 돌보는 그녀를 지켜보기도 하며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누다 손님이 오면 친절하게 맞이하는 그런 와중에도 나와 그녀 사이에 크게 다가온 차이점들이 있다면 집어말할 건 3가지 정도 있다. 첫째로는 어쩌다 그렇게 된지 모르게 스킨십이 은근 많아지면서 묘한 기류가 때때로 흐르는 게 느껴졌다는 거? 송이씨, 먹던 게 입에 조금 묻었어요. 그래요? 어디요? 예를 들면 어느 날은 맛있게 먹던 점심을 실수로 묻힌 한송이의 차가운 입가를 내가 손으로 닦아준다거나. 됐어요. 닦았어요. 한영씨, 안 바쁘면 손 좀 잠깐 줘볼래요? 손이요? 왜요? 또 예를 들면 어느 날은 자신의 것과 달리 따뜻해서 좋다며 내 손을 시시때때로 덥석 잡고 있는다거나. 잡을 만큼 잡고 있었으니까 이제 돌려드릴게요, 한영씨 손. 잡고 있는지 1분도 안 지났는데 더 잡고 있어도 돼요. 안 돼요. 제 손은 엄청 차니까 계속 잡고 있으면 한영씨 손까지 시리게 되고 말 거예요. 아, 이 장면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나도 연애 마렵네. 아, 진짜 씨. 저만 좋자고 그럴 수는 없죠. 진짜 별로 연애 생각이 없다가도 이런 비주얼 로베 게임 하다 보면 진짜 현타 오네. 진행할게요. 하지만 송이 씨랑 손잡고 있으면 좋은 건 저도 마찬가지인걸요. 그동안 줄곧 송이 씨랑 손잡는 날을 꿈꿔왔던 만큼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잡고 있고 싶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귀여워. 두 번째는 더 이상 문자 메시지만 주고받는 게 아니고 밤마다 전화 통화를 했었다는 것이다. 왜 전화했어요? 애교 섞인 목소리가 아, 나 자기 전까지 송이씨 목소리를 조금 듣다 자고 싶어서요. 웃기죠?
오늘 하루 종일 듣기도 했고 내일 아침면 어차피 또 제일 먼저 듣게 될 목소리인데. 웃기긴요. 저도 한영 씨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얼른 전화 받은 거란 말이에요. 아, 참. 마지막으로 셋째, 왠지 한송이가 꽃을 잘 관리하지 못하게 된 것 같다는 점이다. 시들거나 죽은 건 전부 다 버려주면 돼요. 근데 버릴 꽃들이 많네요. 아, 제가 온도 조절을 잘 못하는 바람에 그런 건데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한영 씨가 잘 치워주는 걸 보고 있으면 괜찮아져요. 응? 뭐지? 사흘에 걸쳐 점차 버리는 꽃들이 많아지자 조금 미심쩍어진 내가 살펴보니 가뜩이나 상태가 안 좋던 히터도 더 온풍을 미약하게 내고 저번에 전원이 꺼져 있었던 냉장고도 훨씬 더 춥게 오작동하는 등 냉난방기 모두에 조금씩 문제가 생긴 게 그 이유인 듯했다. 어쩐지 꽃집 실내가 점점 추워지는 것 같던 게 기분 탓인가 싶더니만 아마도 바깥에 무척 오래 내린 눈이 쌓인 게 원인이 된 거겠지. 눈 내리는 겨울의 추위를 포함해서 전기 설비나 보일러 등등에 영향을 끼쳤으리라. 한송이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추위를 견디는 식물들은 아직 그럭저럭 건강하니 조금 더 조심하고 있다가 사태가 심각해져 정 안 될 것 같아지면 그때 수리기사를 부르기로 했다. 나는 내심 차례로 마시가고 있는 꽃집 냉난방기들을 어째서 빠른 시일 내에 고치려고 하지 않는 건지 아니 애초에 이상 징후가 보일 때부터 고치려고 하지 않았던 건지 조금 의아해졌다. 화초를 기르는 일에 있어 온도가 무척 중요하다고 한송이가 그녀 입으로 내게 말해주지 않았던가? 그래도 나 같은 비전문가보다는 전문가인 한송이에게 더 합리적인 생각이 들겠거니 싶어서 따지든 묻지도 않고 넘어가기로 했다. 이러다가 꽃 다 시들어 죽어버리는 거 아니야? 아무튼 뭐 이렇듯 그녀와 보내는 나날의 일과는 저번 데이트 이후로 많이 달라지곤 한 게 그닥 없었다. 달라진 것 같은데? 왜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애초에 나와 그녀의 관계 자체에 큰 진전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았다. 나와 한송이 사이는 대체 뭐지? 서로를 연애 상대로서 좋아하고 있다는 걸 피차 알고 있게 된 상태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연인 관계인 것도 아니다. 뭐야, 아니야? 뭐야, 그렇다면 이걸 뭐라고 정의해야 하지? 내 주변에도 연애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물어보든가 말든가 하지.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사귀게 되는 게 태어나서 처음이라 잘 모르겠다. 나는 한송이를 좋아하게 되었고 좋아하는 걸 밝혔고 그 다음은? 나는 나 자신과 그녀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 거지? 나는 한송이와 언제나 함께 있고 싶다. 그녀의 존재는 날 항상 즐겁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니까. 하지만 이미 내가 매일 아침마다 꽃집을 찾아가 그녀의 일을 도와주며 그러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나에겐 그녀와 사귀는 사이가 되어야 할 이유가 관련이 있는 걸까? 자문자답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만큼 어쩐지 나의 마음마저도 가면 갈수록 애매모호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았다. 자문자답? 스스로에게 되묻기만 하는 것으로는 결론이 안 날 것이다. 연애는 혼자가 아니라 둘이 사는 거니까. 하마터면 나 자신에 대한 생각에만 갇힐 뻔했다. 우린 피차 짝사랑 중이 아니라 서로 좋아하고 있는데도. 나 말고 한송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송이도 나와 사귀고 싶을까? 그리고 그런 건 문자나 전화보다도 직접 마주보고 나누는 대화를 통해 정중히 물어보고 싶다. 내일 그녀의 마음을 한 번 더 확인해보며 우리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자고 결심할 찰나 한송이가 나에게 보낸 메시지를 받았다. 한영씨, 갑자기 부금이 왜 꺼지지 불안하게? 어제나 엊그제만 해도 이 시간에는 전화를 했었는데 왜 메시지를 보냈지? 저 몸이 너무 차고 추워요.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감기? 어쩐지 꽃이 많이 춥더라니. 그동안 난방이 약해졌던 게 원인인 것 같은데 추워서 전화도 못 걸겠어요. 목감기인가? 아무튼 몸이 안 좋아서 일단 내일이란 쉬는 걸로 할게요. 한양씨도 하루 쉬면 돼요. 네, 알겠어요. 얼른 나왔으면 좋겠네요. 감기라니. 아쉽네. 아무튼 그렇게 다시 찾아온 그녀를 볼 수 없게 된 나의 하루. 우산을 쓰고 산책을 나가봐도, 집으로 돌아와서 밥을 차려 먹어봐도, 책을 몇 권 펼쳐 읽어봐도, 인터넷으로
엑스튜브나 영화 등등 동영상을 틀어 시청하거나 게임을 켜 시간을 보내봐도 도무지 즐거워지거나 집중할 수 없는 기분이었다. 몸은 좀 어떤가요? 많이 나은 것 같나요? 많이 걱정되는데 제가 병원 안을 가도 될까요? 정오쯤에는 한송에게 문자를 몇 통 채쳐 보내서 봤으나 밤이 늦도록 기다려봐도 답장은 오지 않았다. 뭐지? 하루 종일 연락이 못 닿을 정도로 많이 아플지도 모르는 한송이를 걱정하느라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던 하루가 다 가고 자정마저 지나서 날짜가 막 바뀌던 참이었다. 보고 싶어요. 한송이에게서 짤막한 문자가 날아왔다. 내일 다시 저 보러 와줄래요? 아침 일찍 갈게요. 다시 답장은 없었다. 평소보다 몇십 분 일찍 채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다. 한송이가 있을 꽃집으로 향하는 중인데 감기는 다 나았으려나? 목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문자만 봤을 때도 묘하게 기운이 아직 없는 말투였다. 먼저 도착해 기다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녀의 몸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발걸음을 재촉했다. 송이씨! 꽃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늘 그랬듯 한송이가 먼저 와있는 뒷모습이 보였다. 이름은 나지막히 부르자 그녀가 뒤를 휙 돌아보며 문을 열고 나와 날 보고서는 환해진 얼굴로 반겨준다. 뭐야? 혹시 응? 뭔가 바뀌었는데? 염색? 응?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나에게 곧바로 달려와 덥석 안기는 한송이. 송이씨? 엄청 보고 싶었어요. 잠깐만, 사람이 바뀐 것 같은데요? 저도요. 평상시보다 두꺼워진 옷들로 뒤덮인 한송이의 차고 가녀린 몸이 일순간에 나와 밀착되어 당황했지만 나도 그녀를 천천히 안아주며 물어보았다. 잠깐만, 머리 염색한 거 아닙니까 이거? 감기는 다 나은 거예요? 그게요. 한송이가 선뜻 대답하기를 망설이는 사이 다소 달라진 그녀의 외모와 옷차림이 다시금 눈에 들어온다. 먼저 외모. 한국인답게 검었던 그녀의 눈과 머리카락이 투명한 물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어제 머리카락 염색하신 거예요? 염색. 네, 한영 씨 놀라게 해주려고 염색이랑 컬러 렌즈로 몰래 이미지 체인지 좀 해봤는데 어때요? 뭔가 딱 봐도 뭔가 병이 있는 것 같은데. 우와, 송이 씨랑 정말 잘 어울리는 색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옷차림. 평소도 겨울옷 위에 겉옷을 하나 더 걸쳐 두껍게 입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다 외투도 하나 더 껴입는 데다가 손에는 장갑까지 끼고 있다. 혹시 감기가 아직 안 나와서 추위를 더 느끼고 있는 건가? 안 그래도 추위를 잘 타는 체질의 그녀가 걸린 감기가 몸살이 악화되어 오한까지 앓는다면 여간 아픈 게 아닐 텐데 큰일이다. 그럼 어디 염색까지 하실 정도면 감기는 다 나은 거죠? 사실 다 나은 건 아닌데 아직은 움직일만 해요. 아직? 일단이 아니라? 어제 하루 종일 혼자 있는 동안 한영 씨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한영 씨한테 절대 옮기지 않을 거니까 걱정 말아요. 네, 저는 신경 안 써요. 만약 옳더라도 이렇게나 사랑스러운 한송이가 내 품에 안겨있는데 그깟집 감기쯤이야. 그런 생각을 하며 그녀를 감싼 두 팔에 힘을 조금 더 주며 소중히 껴안으려 하기 무섭게 한송이는 나와 마주하는 자세를 풀었다. 아쉬워라. 그리고 한영 씨가 여기서 해줄 일이 많아져서 부탁할 겸 부른 거기도 해요. 갑자기 뭔 부탁이지? 제가 할 일이 많아졌다고요? 한송이를 따라 꽃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녀가 한 말이 어느 정도 이해되었다. 다 죽었니? 아이씨. 고작 하루 사이에 거의 대부분의 꽃들이 얼거나 시든 끝에 다시 살려낼 수 없이 죽어 있었기 때문이다. 어째나 그저께에 비해 너무나 많은 양의 식물들을 버려야만 하게 된 것이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어제 하루를 미처 못 돌봐줬더니 아이고. 엊그제 냉난방기가 고장난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간과했더니 결국에는 한송이가 감기를 앓느라
꽃집문을 열지 못했던 어제 완전히 작동이 멈춰버리며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만 듯하다. 그런데 왠지 조금 이상한데? 에어컨과 냉장고 어느 것도 하나 켜져 있지 않는데 너무 춥고 죽은 식물도 단순히 말라 비틀어지는 식으로 시들어 있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상이나 서리가 낀 듯이 얼어 있지 않은가? 어우 시끄러. 마치 한겨울 날씨인 바깥보다도 이 꽃집안의 온도가 더 낮은 것처럼. 밖의 기온보다도 이곳이 더 추운 것 같은데. 설령 보일러가 동파됐다 하더라도 어제 문은 계속 있던 실내였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걸까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꽃들이 몇 송이는 안 남기고 전부 죽어 있을 정도로 실내가 얼다니요. 왜 이런 건지 알고 있는 거예요? 성희 씨?